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예견이 남미의 불모지를 마침내 100조 원 가치의 에너지 자원 기지로 바꿨습니다. 당시 팔아치우자는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한국은 무모하다고 놀리던 외국 자본의 조롱은 상생 발전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던 그곳을 끝내 지켜낸 외교, 질무진의 원칙과 멀리 내다보던 예견의 한 문장이 판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1978년 여름, 청와대는 무척 덥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갓 외교관이 되어 그 압도적인 공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제 손에는 아르헨티나의 불모지에 대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더군요. 방 안을 가득 채운 국가의 중진들 앞에서 저는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보고서 위로 번갈아 꽂히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젊은 외교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순간이었지요. 이윽고 재무장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국내에 시급히 지어야 할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불모지에 관심을 두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경제수석 역시 거강된 어조로 국민의 혈세를 알 수 없는 황무지에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못 박더군요. 회의실은 다시금 차가운 침묵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말없이 벽에 걸린 지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셨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힘을 실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 하나가 훗날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출장으로 밟았던 아르헨티나 북부의 땅은 제 기억 속에 거친 감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건조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습니다. 메마르고 딱딱하게 갈라진 땅은 마치 생명이란 것을 거부하는 듯 보였지요.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보며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곳에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중개인으로 나온 리도라는 사람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는 정말 쓸모없는 땅을 사려는 것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약간의 조롱 섞인 웃음이 묻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땅의 샘플을 채취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 앞에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땅의 흙을 매만지며 그에게 미래를 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리도는 제 말을 듣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도 당연히 우리가 가격을 깎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 단호한 태도에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흥정은 없었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은 놀랍도록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득하기만 하던 미래가 현실의 땅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과 거센 비판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세금 낭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왜 쓸모없는 외국의 땅에 돈을 쓰느냐는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내 공단 확충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가 빗발쳤죠. 저는 순식간에 국가의 예산을 낭비한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과 판단이 의심받기 시작하자 저 자신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옳은 결정을 한 것이 맞을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묻곤 했습니다. 예상국에서는 결국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공식 보고서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께서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만 했지요. 그분은 복잡한 서류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버틸 수 있겠나? 라고 나지막이 물으시더군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한다. 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붙잡고서야 겨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황무지에서의 첫 경작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심었던 콩도 옥수수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모두 까맣게 타들어갔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혀를 차며 우리를 안타깝게 혹은 한심하게 쳐다보더군요. 결국 한국 사람들도 별 수 없다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다른 곳으로 전출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저 역시 이곳에 더 남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곳일까요? 하지만 본국 정부는 예상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현상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그 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희망이 사라진 땅에 홀로 남아 저는 묵묵히 관리비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낡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류는 결코 포기가 아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문장은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잊혔던 그 땅에 대한 활용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자문역이라는 직함으로 다시 아르헨티나를 찾게 되었지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리도였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세월의 흔적을 비껴가지는 못한 모습이더군요. 그는 저를 보며 예전처럼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다고 회상하더군요. 그의 말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어떤 경외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요. 저는 이번에 그에게 상생이라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발전된 기술을 제공할 테니 현지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 농부들을 대표해서 나온 자숨이라는 남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지 않게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말없이 굳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굳건한 약속이 되었지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땅을 실패한 투자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그 땅을 매각해야 한다는 공식 보고서가 제출되고 말았지요. 제가 참석한 회의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지요. 저는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무도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단기적인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는 듯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 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기록을 제가 필사해 둔 것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방안을 지배하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매각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역사의 무게가 담긴 한 문장이 현재의 정책을 다시 한번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매각 안건은 그렇게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첨단 스마트팜 장비들이 그 불모지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며 토양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지요. 무인 트랙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밭을 갈아 완벽한 고랑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지 농부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저 기계들이 이 죽은 땅을 살려낼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마른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일제히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광경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가을이 되자 그 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수확량은 기존의 평균치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고 하네요. 저는 감격에 젖어 그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땅은 불모지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데이터가 없었던 상태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마침내 땅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되어준 셈입니다. 현지 농부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 지질 샘플 분석에서 아주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제이슨에게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이것은 아마도 리튬일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이슨의 심장은 순간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미루도록 지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원 발견 소식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현지와의 상생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불씨였지요. 그는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자원이 아니라 농업 프로젝트의 안정이라고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왜 좋은 기회를 그냥 넘기려 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지요. 서울 본사에서도 확인을 재촉하는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아직은 불확실한 추정치일 뿐이라고 보고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의 수첩의 한 귀퉁이에 그는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거대한 유혹은 오직 굳건한 원칙으로만 다룰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투자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공동개발 조건은 누구라도 솔깃할 만큼 파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제안서를 검토하던 일부 동료들은 이제 드디어 돈이 된다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그들의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밤을 새워가며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만 했으니까요. 역시나 계약서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요. 결국 제이슨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땅의 소유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기술적인 파트너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그들의 자세에 중국 측도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온 이익을 가장 먼저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학금 지급식이 열리던 날, 한 어린아이가 제이슨에게 다가와 이제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는 그들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을에는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그들은 그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 차례로 들어서자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자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제이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기에 그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리도는 밭을 바라보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젊은 날에 흥정에서 졌지만 대신 좋은 사람들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이슨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마침내 그들의 상생 모델에 대한 칭찬과 박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제이슨은 그날 밤 자신의 낡은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자원은 지하 자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학이었습니다. 마침내 정밀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불모지 아래에는 리튬과 셰일가스는 물론 원유와 우라늄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자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청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전 쓸모없다던 황무지가 이런 엄청난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지요. 수많은 기자가 제이슨에게 몰려와 소감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관심 앞에서 그는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대답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는 듯 했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수십 년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한다. 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지요. 아득한 과거의 예언이 현재의 기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은퇴를 앞둔 제이슨에게 한 젊은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씨앗 하나를 묵묵히 지켜낸 증인일 뿐입니다. 그 씨앗을 심은 분은 따로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무렵 리도는 손자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눈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눈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때 버려졌던 불모지는 이제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 기지가 되었지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아주 오래전 한 지도자의 통찰력이 담긴 문장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한다. 는 그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그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났는지를 확인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불모지라 불리던 땅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한 지도자의 예견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멀리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